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 시대의 트렌드가 담겨 있다고 하죠. 한 주간의 대중문화계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TV 드라마, 영화 보면은 그런 게 주제더라고요. 남사친, 여사친.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네이버로 검색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뭐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를 좀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사친은 남자 사람 친구,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라는 뜻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관계가 아닌 그냥 남자로서 친구,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 뭐 상당히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 친구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관계고, 보통 남자들이 여사친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남사친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크게 가져서, 이게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남사친이 뭐였냐면 그 게이들은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어쨌든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인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떤 위협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남자 사람 친구에 대한 어떤 유행 트렌드 이런 게 있었다가,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이 완전히 애인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친구 사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살짝 애매한 관계인데, 미묘한 감정이에요. 미묘한 관계인데 그러한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성관계라고 하면 여자가 가려야 되죠. 나의 어떤 좀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일단 화장을 항상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을 가려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하면 일단 이성관계가 아닌 거니까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나의 가장 안 좋은 것 전까지도 보여주면서, 이게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남자가 그걸 포용을 해줘야 돼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관계 같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하고 딱 돌아갈 수도 있지만 남사친은 다 포용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 남사친은 좀 잘생기고 어느 정도 세련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는 존재이며 여자한테 남자로서의 위협감을 주지 않는 존재다, 따뜻한 존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남사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으면 아예 그냥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사친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더 이제 남사친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미묘한 감정 얘기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화제의 단어가 썸 아니겠습니까? 내 거인 듯한데 내 거가 아닌 내 거 같은 너. 노래 가사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그 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사랑과 우정 사이, 남사친, 여사친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좀 미묘한 관계, 이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트렌드를 또 반영하는 것도 있나요? 이 요즘에 사회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 이것을 좀 기피한다든지 부담스러워한다든지 특히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관계보다는 좀 가벼운 관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랑이 싹 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단계 속에서의 느껴지는 설렘, 이런 것들을 또 여성들은 많이 중시하기도 하고, 또 일각의 또 나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와 내가 좀 뭐 사귀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뭐 썸이라는 이른바 그 책임은 지지 않는 미묘한 관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요즘에 88만 원 세대의 빈곤하고 또 맞물려서 상대방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이 나한테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깊은 단계로 대시하지는 못하고 좀 애매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남사친, 여사친 그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점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해졌는데 특히 여성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이 구조조정 열풍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이 분야, 이 부문 중에 하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뭐 저임금이라든가 불안정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점점 더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내가 완전히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다 보니까 나의 100%를 받아주는 남성에 대한 열망, 그런 것이 결국에는 남사친 트렌드로 나타났다. 이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안타까운 어떤 사회상을 반영한 그 트렌드라고 하다 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 드네요. 이게 보니까 그 예전 어르신들은 이제 동성 간의 친구는 존재하지만 이성 간의 친구가 어딨냐,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좀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성 간의 친구 이런 것들이 자칫 좀 잘못 발전을 하면 또 불륜 어떤 관계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드라마로 반영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뭐 남자 사람 친구 트렌드가 반영된 드라마는 뭐 대표적으로 너를 사랑한 시간이라든가 그 얼마 전에 하지원 씨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 그녀는 예뻤다라고 황정음 씨가 나오고 있는 현재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 뭐 그 불륜하고 연관될 수 있는 드라마는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요즘에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벌써 이 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혼하면 왠지 애인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느낌. 난 엄마가 됐으니까, 아줌마가 됐으니까 애인하고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애인 있어요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뭔가 주부들의 로망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그 불륜 미화 논란의 시발점이 된 작품이 애인이라는 드라마였었죠. 황신혜 씨가 이제 그 이 유부남하고, 황신혜 씨도 유부녀였는데, 그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인데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고 풋풋하게 다뤄서 그 당시 이 주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남편들한테 왜 당신은 유동근 씨처럼 못하는 거냐라고 이제 하면서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성토를 하고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 애인 있어요. 이 작품도 지금 뭔가 이 짝이 있는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막 추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풋풋하고 아름답고 설레게, 마치 이 청소년들이 저기 한참 사춘기 때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대뜸 막 뭐 키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미묘하게 뭐 저기 신발끈을 묶어준다든지, 옆에 나란히 서서 손을 붙잡고 이어폰을 옆에 나눠서 끼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이 주부들한테 어렸을 때 그 이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낭만적인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애인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륜녀 응징 코드가 있는 거죠. 이 부인이 있는 남자한테 불륜녀가 대시를 해가지고 불륜녀하고 이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부인이 다시 이 남자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풋풋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다니, 뭐 이런 주부들의 로망. 아내의 유혹도 좀 비슷한 소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불륜녀가 똑같이 남편의 전 부인과의 불륜으로 기존 불륜녀는 똑같이 또 고통을 받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막장 코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그것을 풋풋한 사랑으로 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금 복잡한 관계가 이어졌는데, 사실 되게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장 드라마라는 꼬리표가 붙기 마련인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그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이 정말 불륜이어서 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청률이 높다는 거는 또 다른 감정으로 또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렘 말고 다른 또 시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설정으로만 보면, 말로만 줄거리를 설명하면 거의 비슷한데 왜 뭐는 불륜 막장 드라마고 누구는 저기 뭐 명품 멜로 드라마냐,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청자들이 이 애인 있어요를 막장이 아니다, 이건 명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영상미,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볼 때는 오로지 스토리 그 자체의 자극성으로 집중을 한다면, 이 애인 있어요, 뭐 과거의 애인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가 팍팍팍 전개되면서 저 사람들이 속으로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무조건 자극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애인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들이 속으로 어떠한 정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가 섬세하게 묘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납득이 된다. 내가 저런 입장에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나한테도 저런 사랑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몰입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명품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에, 따지고 보면 불륜이지만 거기에 또 이제 몰입을 하는
이러한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트렌드가 좀 바뀐 생각을 좀 해볼 수 네. 있게 되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학의 가장 큰 화제가 이제 미술계의 큰 별, 청경자 화백이 숨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네. 알려져서 좀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망설에도 불구하고 별세 소식이 늦게 알려진 배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천경자 화백도 생전에 이미 한국 그 문화계를 등졌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았고 예. 절필 선언했고 그리고 이 따님마저도 한국 문화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예술원에서 천경자 화백의 생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따님이 왜 우리 어머니 명예훼손을 하느냐고 아예 예술원 탈퇴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 서울 시립미술관을 상대로 우리 이 어머니 작품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아마도 감정적으로 이미 골이 많이 패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계에 대한 신뢰도 이 천경자 화백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이 사망 소식을 알려서 이렇게 한국에서 크게 막 화제가 되고 이거 자체가 싫다. 그냥 우리 가족만의 문제로 조용히 남기고 싶다. 아마 그러한 심리에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네. 그러한 심리에 반로해서 어머니가 지난 그 8월 달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마 비밀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때 어머니 이 유골함을 들고 서울 시립미술관에 와서 이 수장고까지 다 돌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수장고는 아무나 들여 보내주는 게 아니죠. 공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맡으면서 이 관리 측에 우리 어머니 유골을 들고 내가 여기 왔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 비밀로 해달라. 이런 것을 보면 유족 측이 조용히 하고 싶은 한국 사회하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리가 아마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큰 인기만큼이나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뭐 미인도를 둘러싼 위장 논란도 있고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간 관계상 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당신의 작품 93점을 서울 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예. 기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 작품들이 93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작품이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 서서문 본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고 그렇군요. 천경자 화백을 오늘날 이렇게 유명한 화가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전설의 작품 생태 그 뱀이 나온 그 작품이 이번에 이제 전시가 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작품이 전시가 되고 또 거기에는 천경자 화백을 추모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작은 공간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 팬들 입장에서는 한번 저희 전시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